아침 일찍 올라오셔가지고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임시 치아를 모두 올린 뒤에 오후에는 다시 본가로 귀가를 하셨습니다. 치아가 다수가 상실되면은 치매가 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애초에 전체 임플란트로 이어지게 되는 계기가 치아가 다수가 상실되면은 모두가 아시겠지만 당연히 씹는 기능이 매우 저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은 당연히 소화기관에도 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뇌 인지 기능도 저하되면서 치매가 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전체 임플란트로 이어지게 되는 계기가 직접적으로는 치주염이 있는데 이런 치주염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틀니 같은 경우에는 잇몸에서 지지를 받고 힘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잇몸의 모양을 변화를 시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을 하자면은 잇몸이 조금씩 주저앉고 녹아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맨 처음 만들었었던 틀니의 모양이 기존에 있었던 변화하는 잇몸의 모양을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주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해지고 반면에 전체 임플란트는 자연치와 똑같이 양치를 하면서 관리를 한다는 면에서 크게 그렇게 다를 부분은 없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특정 해당 부분만 부분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플란트는 보통 티타늄으로 만들게 됩니다. 네. 티타늄을 굳이 사용을 하는 이유는 티타늄이라는 재료는 유일하게 우리 몸의 뼈와 완벽하게 세포 단위에서 붙을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랑 붙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는 본뜨기를 하고요. 본을 뜨고 난 후에는 1, 2주 후쯤에는 치아의 머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 큰 틀은 이제 수술, 본뜨기, 치아 완성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만약에 골류착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임플란트 머리를 올릴 수 있는 상태라면은 우리는 그거를 원데이 임플란트 테크닉이라고 부릅니다. 본을 뜨는 것도 요즘에 가면은 이제 경험이 달라지실 겁니다. 예전에는 항상 이제 껌 같은 거 이제 입에 넣어가지고 많이 맞아요. 이렇게 뜨고 하시지 않습니까? 부을 때까지 입에도 묻고 기다렸다가. 네. 요즘에는 전 과정이 디지털화돼 있어가지고 어. 스캐너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스캔을 쫙 해가지고 본을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보철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원 횟수가 3회에서 5회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태가 보통에서 나쁨으로 갈수록 1회에서 2회 정도 추가가 되고 기간도 마찬가지로 1회에서 2회가 추가가 될 수가 있는데요. 골질이 안 좋으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임플란트랑 뼈가 붙는 이 골류착 과정을 더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골질 상태가 안 좋고 뭔가 불안정하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중간에 체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조금 더 자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의 아래턱뼈는 전체 몸을 구성하는 뼈 중에서 가장 단단한 뼈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윗턱뼈는 구멍이 송송 난 스티로폼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좀 다르네요. 보통 이제 전체 임플란트를 아래쪽에 한다고 했을 때는 부가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는 대부분 뼈 이식, 조금 간단한 뼈 이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복잡한 재생 유도술 형태의 뼈 이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윗턱은 조금 더 구멍이 나 있고 말랑말랑한 스티로폼 같은 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골질이 안 좋은 경우, 특히 위턱 같은 경우에는 부가 수술 가능성에도 제가 이제 써놓은 것처럼 뼈 이식이나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희 이제 콧구멍이 있으면은 옆에는 이렇게 큰 구멍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두개골에서 이비인후과적 기구를 담당을 하고 이제 무게를 줄여주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이제 해부학적 구조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부족하면은 결국 상악동을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샌드위치처럼 막과 뼈 사이에다가 뼈 이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많이 해줬을수록 임플란트의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당뇨나 아니면은 뭐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치주염을 조금 더 빨리 일으키고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지지대인 뼈랑 잇몸이 주저앉으면서 치아가 충치가 생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나둘씩 붕괴가 되고 전체 임플란트로 이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당뇨가 있습니다. 당뇨는 기본적으로 7%, 7.5% 이하 정도로 유지가 된다면은 임플란트 성공률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복 혈당이 120에서 한 140 정도로 관리가 된다면은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데 무리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뇨가 조금 심하거나 조금 컨트롤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감염 반응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수술 전에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또한 치유 속도 자체가 굉장히 더딘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가열 이식 같은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볼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가장 대표적인 기저질환은 바로 혈압입니다. 특히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실 때 근육통, 간 기능 이상 여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혈액 순환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당뇨처럼 치유의 속도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에 관련된 약, 특히 스타틴 계열은 이거를 함부로 또 이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타민 C라든지 D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금 추가 복용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수술에 조금 더 적합한 몸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지혈증인데요. 혈압의 수축기가 160 그리고 이완기가 100 이 숫자를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조금 위험한 상태이고 수술을 위해서는 조금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혈을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마취제에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용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최소한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런 분들은 혈압이 높기 때문에 말단위 혈관들이 수축을 해버리면은 혈압이 더 높아지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까 언급드린 원데이 임플란트입니다. 골질이 좋은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리가 멀고 자주 내원하기 힘든 경우 혹은 업무상 치료 일정을 잡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 치료를 빨리 마무리하셔야 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혹은 앞니 때문에 생활이 지장이 있어서 앞니를 빨리 올리셔야 되는 경우 아니면은 빠른 치아 기능 회복을 원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 원데이 임플란트를 적용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특징들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0대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당뇨가 심하셔서 치주염도 함께 심해지시고 결국에는 치아가 이제 하나둘씩 붕괴가 돼가지고 특히 앞니도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조금 상태가 안 좋으시죠. 이로 인해 가지고 마스크를 항상 끼고 다니시던 분이었습니다. 살릴 수 있는 치아가 사실상 거의 없으셨다 보니까 전체를 이제 치아를 발치를 하고 전체 임플란트로 이제 이행을 하였는데요. 원데이 임플란트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수술 후 이제 하루 만에 임시치아를 모두 올리고 바로 이제 웃음과 식사 기능을 회복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이제 1도, 1mm의 싸움입니다. 당장은 괜찮아도 이제 이게 10년 후에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확한 계획, 예측을 미리 하여 하는 수술이고요. 최소 절개로 출혈이 적고 마찬가지로 통증이 조금 절감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의 수명이 그만큼 정교하기 때문에 조금 더 증가할 수 있고 내원 횟수 또한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50대 남성 환자분이십니다. 당뇨와 이제 항암 치료로 전체 치아를 상실하신 케이스였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잇몸과 뼈의 모양이 불규칙적이고 남은 치아의 위치가 이상적이지 못하여서 디지털 임플란트를 적용을 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온 케이스였습니다. 네. 이분도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아침 일찍 올라오셔가지고 수술을 진행을 하고 이제 임시 치아를 모두 올린 뒤에 오후에는 다시 본가로 귀가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구강 내에서도 이제 잇몸의 형태는 천차만별인데요. 이럴 때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게 맞춤형 임플란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춤형 임플란트는 임플란트의 허리, 잇몸이랑 맞닿는 부분을 조금 더 자신의 몸에 맞게 하는 방법인데 결국에는 나의 몸에 맞춘 나만의 유일한 형태의 맞춤 지대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남성분이셨는데요. 만성 치주염으로 인해서 전체 치아가 상실된 케이스였습니다. 젊으신데요. 네. 마찬가지로 잇몸과 치조골의 형태가 굉장히 불규칙하여서 결국에는 맞춤형 임플란트를 쓸 수밖에 없는 케이스였는데요. 이분은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추적 관찰을 이제 3년을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임플란트 주위염, 즉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통증, 이런 두려움, 공포감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수면 임플란트입니다. 고려 대상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보시다시피 측가 공포증뿐만이 아니고 구역질이 심한 분들, 아니면 턱관절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 입 벌리는 게 힘드신 분들, 아니면은 기존에 마취가 잘 안 됐던 분들, 여러 번 내원하는 게 힘들어서 한꺼번에 많은 치료를 길게 하셔야 되는 분들, 혹은 통증 자체가 너무 예민해서 나는 아픈 거를 기억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임플란트 후 식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원데이 임플란트를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당일 수술하고 나서 바로 식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원데이 임플란트를 적용을 하려면은 저희가 이제 갖춰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식사가 바로 가능해지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식사가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몇 살부터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65세 이상부터 2개의 보험 임플란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임플란트 후 정기 검진을 꼭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받게 되면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될까요? 보통 전체 임플란트 후에는 정기 검진을 6개월에 한 번씩은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임플란트 하면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연치아처럼 똑같이 관리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집에서는 평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정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비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집에서 이제 관리하는 거의 핵심은 결국에는 임플란트 염증이 생기지 않게 관리를 하는 건데요. 이 염증의 시작점은 임플란트와 잇몸의 경계 부위입니다. 여기를 칫솔질로 바스법이라고 하는 양치법을 이용을 해서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면은 페리오 브러쉬 혹은 잇몸 전용 가글을 같이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